퇴마 의식을 통해 악마로부터 소녀를 구해내는 신부들,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아이. 이런 내용의 공포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을 주 소재로 다룬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여러분은 오컬트 영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공포 영화의 한 장르로만 알고 있던 오컬트. 오컬트란 단어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틴어로 신비한이라는 뜻의 오쿨투스에서 유래된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컬트의 종류에는 점, 초능력, 강령술, 위치크래프트 등이 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오컬트를 악마적이고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 탄압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오컬트는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영화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0년대가 되어 오컬트 냄새가 짙게 배인 공포 영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윌리엄 프레트킨 감독의 엑소시스트인데요. 엑소시즘을 주제로 한 이 영화의 등장으로 공포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공포 영화는 약간의 코믹적 요소를 갖춘 B급 영화였지만 엑소시스트를 기점으로 오컬트라는 장르의 공포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인기를 실감하듯 오멘, 사탄의 인형과 같은 공포 영화가 탄생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오컬트 영화의 폭도 넓어집니다. 반면 동양의 공포 코드는 오컬트의 공포 코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양 공포 영화는 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한 귀신이 원한을 가진 대상에게 복수를 하거나 주인공이 귀신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내용이 주로 등장합니다. 종교와 역사가 다른 만큼 공포를 느끼는 대상도 악의 개념도 서양과는 많이 다른 형태입니다. 서양 문화가 익숙하지 않던 동양 사람들에게 오컬트는 생소한 장르였고 서양에서 오컬트 영화가 생긴 지 한참 지난 2010년대가 돼서야 동양에도 오컬트 영화가 하나둘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서는 2015년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이 최초의 한국형 오컬트 영화입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엑소시스트와 많이 닮았지만 한국 영화 역사상 전에 없던 오컬트 장르를 다루면서 굉장히 새롭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오컬트 영화에서는 주로 어린아이가 악령에 쓰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반기독교적 언행을 합니다. 이는 엑소시스트와 검은 사제들, 곡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엑소시즘도 빼먹지 않고 나타납니다. 곡성에서는 구술하는 장면을 일종의 엑소시즘으로 볼 수 있죠. 보통 여러 영화에서 악령에 쓰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엑소시스트가 아닌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늘 최후의 수단으로 엑소시즘을 하게 됩니다. 침대가 흔들리고 라디오가 먹통이 되고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난무하곤 합니다. 이런 장면들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 쓰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컬트 영화에서는 악마에 들린 소녀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피를 토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퇴마를 거치며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말끔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온 오컬트 영화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오컬트 영화도 고전 영화의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색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한국에서의 악은 기존의 서양 공포물에 등장하는 개념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절대적인 악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나쁜 일을 초래하죠.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서양의 공포 장르를 한국 영화는 어떤 식으로 풀어냈을까요? 기존 오컬트 영화는 기독교적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형 오컬트 영화에서는 동양 종교가 함께 등장하며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최종적으로 악마 퇴치에 성공한 것은 신부들이지만 그 전에 구술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소녀에게 잠식하는 무언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이 아닌 다른 존재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분명한 악의 존재가 곡성과 사바하에서는 더욱 동양적인 소재와 함께 등장합니다. 소녀가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엑소시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서양 오컬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곡성은 무당과 토속신이 등장하며 한국적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또한 사바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그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헤롯 왕처럼 신앙 종교의 교주가 영생을 위해 영월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전개되지만 사바하는 불교 세계관의 악을 주제로 다루고 있죠. 곡성과 사바하 모두 극의 후반부까지 누가 악의 편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연출이 공통점입니다. 관객은 끊임없이 극의 주인공과 함께 갈등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한국의 공포영화는 주로 절대적 악에 맞서는 나약한 인간의 스토리가 아닌 인간 내면의 갈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따라 곡성에서는 불신에 휩싸인 종구가 무명의 말을 듣지 않아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사바하에서는 광목이 교주에게 속아 수많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저 악을 멸한다고 생각하며 행위를 계속해 나갑니다. 두 영화에서 일어나는 저주는 모두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죠. 한국 오컬트 영화의 시작은 검은 사제들로 전형적인 서양 오컬트 서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곡성, 사바하 등 전통적 무속신앙과 동양 종교의 결합을 통해 한국만의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포를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객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국 오컬트 영화.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장르입니다. 이상 재미잼이었습니다.